또 보시면은 뭐 징계 압력 제한기 보면은 볼러 압력을 설정해 놓으면은 그 압력이 초과됐을 때 보면은 압력 초과 이토록 신호를 보내서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화형 검출기 하면은 이 화형 검출기는 여러분 이제 불착화 시나 실화 시 보면은 이연소 가스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착화 인터록을 보내서 전력을 보내는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거죠. 또 뭐 저수위 경보기, 고저수위 경보기는 수위가 안전저수위 이하로 내려가면은 저수위 인터록 신호를 보내죠. 그럼 전력밸브는 연료 공급을 차단하지. 자, 그다음에 뭐 방폭문이라든지, 방폭문 하면은 여러분 이제 이연소 가스가 연소실에 폭발했을 때 그 압력을 외부로 배출해서 연소실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자, 또 여러분들 뭐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 안전 밸브, 또 릴리프 밸브가 있었죠. 또 아니면은 이제 방출 밸브라고도 하고요. 자, 방출 밸브 같은 경우는 자, 방출 밸브나 또는 안전 밸브 이걸 설치하는 거는 몇 도를 기준으로 했었죠? 120도. 자, 120도 이하일 때는 방출 밸브, 이상일 때는 안전 밸브를 설치했었죠. 자, 이런 안전장치들에 대한 내용들이 보일러 본체 안전장치에 대한 정비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습 네 번째는 보일러 연소 설비 안전장치 이제 정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연소 설비이기 때문에 또 연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앞에서도 여러분들 뭐 보일러 에너지 관리할 때도 보면은 또 연료에 대해서도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봤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보일러용 연료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은 고체, 액체, 기체 연료. 근데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연료의 이제 구비 조건, 연료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문제가 나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료에 보면은 구분해서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또 연료 종류들 이런 것 등을 주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연소와 또 관련되어 있는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화형 검출기, 플레임 아이,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자 연소 시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해서 보면은 자, 불착화나 실화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또 보면은 뭐 징계 압력 제한기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학습 다섯 번째에서는 소형 온수 보일러의 안전장치 이제 정비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온수 보일러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온수 보일러의 안전장치 이제 종류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가령 뭐 온수 온도 제한기라든지 또는 프로텍터 릴레이. 자, 여러분들 프로텍터 릴레이 의외로 보면은 문제에서 자주 좀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버너에 부착해서 보면은 버너의 주 안전 제어 장치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뭐 콤비네이션 릴레이, 스택 릴레이, 아쿠아 스택 등등 보면은 또 보일러와 관련된 안전 장치들, 또 자동 제어 장치들이 또 나옵니다. 또 온수 보일러에서 또 안전 장치들 뭐 종류에서 여기에서도 여러분 화형 검출기라든지 징계 압력 제한기라든지 조절기 등등 또 뭐 가스 안전 차단 밸브라든지 종류들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부분 내용들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관련이 좀 깊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소형 온수보일러에 이제 안전장치 이제 정비하기가 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뭐 팽창 밸브라든지 또는 뭐 가스용 또 온수보일러에서 점검하는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좀 배웠던 내용들과 내용이 좀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보일러 본체 안전장치 정비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일러 본체의 안전장치 정비입니다. 먼저 보일러의 안전장치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안전밸브입니다. 네. 자, 안전밸브. 여러분들 인터록과 관련 있나요? 없나요? 안전밸브. 없죠. 자, 인터록과 관련 없이 여러분들 보면은 대부분 안전밸브는 무슨 식이라고 했죠? 그쵸. 스프링식. 안전밸브입니다. 그 밖에 뭐 종류 보면은 중추식, 지렛대식이 있습니다. 근데 스프링식은 스프링의 장력, 스프링이 늘어나는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고요. 자, 중추식이나 지렛대식 같은 경우는 일종의 추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위에다가 무거운 추를 올려놓는다든지 또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추를 지렛대에 올려놓으면 그 추 무게에 따라서 지렛대가 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스프링식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은 자, 뭐 다른 안전벨트가 있어도 스프링식 하나 이상은 꼭 설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스프링식이 주로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안전밸브는 인터록 관련 없지만은 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보루라고 했죠. 그래서 자, 진기압력 조절기가 압력과 관련해서 조절기가 고장났을 때, 자, 그 다음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보일러 전기시키는 게 보면은 진기압력 제한기였죠. 제한기가 또 고장나면은 마지막 보루로 보면은 안전밸브가 열리는 거죠. 자, 안전밸브 보면은 압력 초가시 그 압력을 외부로 배출을 해서 보일러 본체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안전밸브에 대한 내용 중에서 안전밸브 하나 또는 두 개 설치하는 기준이 얼마였죠? 그쵸? 5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하나, 이상일 때는 두 개를 설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안전밸브 보면 호칭 기름은 몇 A죠? 그죠? 25A. 근데 20A 기준들이 있었죠. 그것도 외부평가에서 한 번씩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전밸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안전밸브 기능 보일러의 가동 중 노내, 여기서 이제 노내라고 하면 이제 보일러 본체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노내 압력이 제한 압력을 초과할 경우 자, 진기 밸브를 통해서 진기를 분출시킨다. 안전밸브가 열리는 게 이제 진기 밸브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낮추어 줍니다. 그러면은 압력이 낮아지면은 바로 즉시 스프링에 힘에서 닫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을 때는 스프링을 밀어 올려서 열렸다가 압력이 떨어지면 스프링 힘에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특히 이제 설치 위치 좀 중요합니다. 문제로서도 자주 나와요. 자, 진기부. 그래서 진기부라고 하면 보일러 본체에서 자, 이 본체가 있고 자, 여기는 수부. 자, 보일러수가 이제 담겨 있는 부분이고 수면 위쪽은 진기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검사가 용이하고 본체 이제 상부에 보면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두 개,
아까 이제 5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하나만 설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그래서 기준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평가에서도 이거 뭐 수평으로 설치한다고 했다가 틀린 내용으로 문제가 나왔었죠. 자, 이게 이제 안전밸브. 자, 지금 보일러 본체 위에 상부에 이제 두 개가 이제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전열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일 때고요. 이하일 때는 하나만 설치합니다. 또 분출 압력도 있었죠. 만약에 이제 두 개를 설치한다. 그러면은 분출 압력 하나는 어떻게 되죠? 최고 사용 압력 그죠? 이하. 나머지 하나는요? 그렇죠. 최고 사용 압력 곱하기 1.03배. 자, 근데 만약에 50제곱미터 이하여서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분출 압력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최고 사용 압력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압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자, 중추식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추가 보면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추 무게로 자, 여러분들 증기가 이제 분출되는 압력을 딱 막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압력 이상이 되면은 추를 이렇게 밀어 올리고 분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지렛대식입니다. 자, 지렛대가 있고 지렛대 끝에는 추가 매달려 있어요. 추 무게로 누르고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보면은 그 이상의 압력이 되면은 열리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스프링식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스프링식 안전벨트입니다. 위에 보면은 캡이 있고, 자, 캡을 열면은 자, 너트가 있는데 이 너트가 바로 스프링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너트죠. 네. 자, 그리고 본넷 안에는 스프링과 그리고 자, 밸브 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밸브 대를 스템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디스크가 있고요. 디스크가 밸브를 누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분해 점검할 때는 특히 이 디스크에 보면 이물질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잘 닦아줘야 됩니다. 이물질이 있으면은 밸브에 보면은 정확하게 밀착이 되지 않고 자, 증기가 누설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이런 스프링의 장력이 이상이 있는지 또 밸브 대가 정확하게 보면은 디스크를 누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해 점검할 때 살펴볼 사항들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스프링식 안전 밸브를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안전 밸브에 대한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문제가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뭉뚱그려서 뭐 안전 밸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고르시오 하면은 이 기준들이 살짝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보일러 이제 전열 면적입니다. 전열 면적 50제곱미터. 이거는 안전 밸브를 하나 설치하거나 또는 두 개 설치하는 기준이라고 했죠. 이하는 한 개. 자, 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두 개, 안전 밸브 두 개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자, 두 개 설치할 때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 만약에 한 개만 설치할 때도 자,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분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 두 개일 때 나머지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3배 압력에서 분출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안전 밸브의 이제 관경입니다. 관경은 25mm, mm가 이제 A 단이라고 하고요, 25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단 최고 사용 압력이 0.1 MPa 이하이거나 0.1 MPa 이하이거나 자, 동체 안찌름이 500mm 이하, 네. 동체 길이가 1000mm 이하인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죠. 최고 사용 압력이 0.5 MPa 이하이고 동체 안찌름이 500, 동체 길이가
mm 이하인 보일러.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전열 면적이 2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죠. 세 번째 기준이죠. 최고 사용 압력이 0.5MPa 이하일 때 전열 면적이 2제곱미터 이하인 보일러. 네. 자, 이런 보일러 등은 자, 몇 A로 할 수 있죠? 그렇죠. 20A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관료 보일러는 최대 증발량이 5톤 파워 이하인 보일러, 소용량 강철제와 소용량 주철제 이런 보일러 등은 안전 밸브를 20A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기준들 또 객관식으로 내기도 좀 쉬울 뿐더러 또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또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최고 사용 압력이 0.1MPa 이하이거나 동치할지는 500, 길이 1000ml 이하이고 전열면이 2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자, 안전 밸브의 간격은 얼마로 하는가? 그러면은 20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준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안전 밸브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 25A, 20A 이 기준이 또 압력계와 또 일치했었죠. 그래서 기준, 네. 안전 밸브 보통 25A를 사용할 때 자, 압력계, 문자판, 지름은 몇 밀리미터 이상이죠? 그렇죠. 100mm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안전 밸브를 20A로 하는 경우 이때는 압력계 문자판 지름이 자, 몇 밀리미터 이상이죠? 60. 그렇죠. 60mm 이상. 기준과 같았죠. 네. 그래서 안전 밸브에 보면은 반경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압력계 문자판 지름 기준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조금 내용을 좀 더 추가를 좀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기능사에서 약간 좀 정리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안전 밸브의 종류, 스프링, 중추식, 지렛대식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스프링식은 기본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스프링식을 설치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스프링식을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는 다른 걸 설치하더라도 스프링식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되죠. 자, 스프링식 밸브의 이제 양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이라는 게 보면은 두 가지 좀 의미가 있어요. 펌프에서 양정은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밸브에서 양정이라는 것은 밸브가 열리는 거리를 뜻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저양정, 고양정, 전양정, 전양식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저양정식으로 갈수록 밸브가 적게 열리는 거. 그리고 전장식으로 갈수록 밸브가 많이 열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양정식은 밸브의 양정이 자, 밸브가 열리는 거리가 밸브의 지름 있죠, 지름. 지름의 40분의 1, 15분의 1 정도에서 작게 열리는 겁니다. 고양정식은 자, 똑같아요. 밸브 양정, 밸브의 지름보다 15분의 1, 7분의 1 정도만 열리는 거고요. 자, 전양정식은 7분의 1 이상. 전양식은 자, 밸브 지름보다 1.15배 이상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양식으로 갈수록 자, 밸브가 많이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프링식 안전 밸브 최소한 다른 안전 밸브를 설치하더라도 하나 이상은 스프링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스프링식 안전밸브 이제 두 개를 설치하는 거죠. 자, 인화성, 유독성, 증기가 발생하는 보일러. 자, 이거는 여러분들 열매체 보일러가 있었죠. 자, 열매체 보일러 중에는 이제 특수 열매체. 특수 열매체라고 하면은 물 이외의 열매체, 뭐 수, 유독성이 있죠. 자, 그리고 다우성, 모비성, 카네크롤, 세큐리티 53 이런 것들은 다 약간 기름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기를 사용하면은 인화성이 있죠. 기름 성분이니까요. 그리고 수, 유독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열매체를 만약에 사용하는 보일러를 사용한다면은 만약에 압력이 높아지더라도 밖으로 배출하면은 사고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안전벨트 보통 두 가지 개방식과 밀폐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을 채택한다고 했죠? 그렇죠. 밀폐식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 열매체 때입니다. 그 외에 물을 보면 열매체로 쓸 때는 다 개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폐식은 자, 밀폐된 어떤 공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 이렇게 분출되는 압력의 이런 특수 열매체를 증기나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이제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안전밸브 이제 설치하는 위치입니다. 보일러 본체에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하고요. 과열기 출구, 또 제열기나 독립과열기는 입구나 출구 쪽에다가 안전밸브는 이제 부착을 합니다. 자, 안전밸브의 크기, 자, 전열 면적에 비례하다. 가령 보면은 전열 면적이 클수록 증기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증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자, 안전밸브가 커지게 되고요. 크기가 커지고요. 증기 압력에는 반비례합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압력이 높기 때문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도 많은 압력을 내보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압력이 높을수록 보면은 커질 필요가 아니라 커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에는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증기 압력이 높다, 고압이다. 그러면은 안전밸브를 작게 만들고요. 작은 압력계를 설치하고, 자, 전열 면적이 커서 증기 발생량이 많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안전밸브를 큰 거, 호치 광경이나 큰 거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안전밸브의 이제 누설입니다. 자, 안전밸브 누설이라고 하면은 안전밸브에 보면은 증기나 이런 것들이 자, 누설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자, 여러분들 설정 압력까지 높아져서 스프링의 장력을 밀어내고 증기가 밖으로 방출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끼고 자, 안전밸브 이상이 있으면은 증기가 누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설되는 원인들이 있어요. 자, 밸브 틈새. 자, 디스크가 보면 여러분들 밸브를 딱 누르고 있죠. 근데 이 틈새에 보면은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보면은 누설될 수 있죠. 왜냐면은 또 증기나 이런 습증기가 발생되거나 또는 캐리오버 같은 게 발생이 되면은 증기 안에 이물질 같은 게 많이 섞여서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안전밸브 이런 디스크와 밸브 틈새에 이제 낄 수가 있죠. 자, 스프링의 장력 감소입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스프링이 보면 늘어난 힘으로 디스크를 누르고 있는데 이 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누른 힘이 약하니까 조그만 압력에도 쉽게 증기가 이제 누설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밸브의 이제 균형이 맞지 않을 때 특히 보면은 증기압에 비해서 용량이 적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증기 압력에 맞게 용량이 맞는 걸 설치해야 되는데 용량을 작은 걸 설치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보면은 자, 균형이 안 맞아서 이제 누설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안전밸브 점검입니다.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자, 시험 검사를 해야 됩니다. 시험 검사한다는 것은 자, 여러분들 보일러 내 압력이 보면은 몇 프로 정도 왔을 때 보면은 시험을 하죠. 분출 압력에 그렇죠. 75% 정도 도달했을 때
레버를 손으로 당기면 안 되고요. 로프를 묶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레버를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 시험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안전 밸브를 이제 줄이면 변이 됩니다. 자, 손잡이, 자, 레버 부분을 수동으로 보면 잡아당겨서 확인합니다. 근데 이제 안전 밸브를 당기려면 뭐 상부에 올라가고 자, 발판이나 이런 것 등이 보면은 또 미끄러울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 때문에 거기 위에서 이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일단 로프를 매달아서 아래쪽에서 안전한 곳에서 잡아당길 수 있도록 해야죠. 자, 안전밸브 시험시 분출 압력의 꼭 75% 이상이 됐을 때 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하에서는 점검하는 게 아니지. 자, 그래서 안전밸브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진기 압력 제한기입니다. 네. 자, 진기 압력 제한기라고 하면은 진기 압력을 감시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조절기와 제한기가 있었죠. 자, 조절기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설정된 압력 안에서 보일러가 이제 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압력을 자, 여러분들 7kg로 맞춰놨어요. 자, 10kg가 이제 최고 사용 압력인데 자, 여러분들 7kg로 보면 설정 압력을 맞춰놓고 자, 조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압을 2kg로 맞춰놨어요. 그러면은 5kg에서 7kg 그 사이에서 보일러가 계속 운전되도록 하는 게 조절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제한기는 자 8kg로 맞춰놨어요. 그러면은 7kg가 이제 초과되면 보일러가 정지돼야 되는데 진기압력 조절기에 의해서 정지돼야 되는데 정지가 안 되면은 조절기가 고장난 거죠. 이때는 제한기가 보면은 작동해서 보면은 보일러 압력 초과 인터럽 신호를 전자밸브로 보내서 연료 공급을 차단해서 강제로 정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제한기가 보면은 또 고장났어요. 그래서 자, 그 8kg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자, 9kg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안전밸브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안전밸브가 최고 사용 압력보다는 약간 낮게 설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 9kg에서 분출을 하고 자, 그런데도 이제 압력이 자, 내려가지 않으면은 마지막 하나 또 두 개를 설치하니까 하나 최고 사용 압력이 1.03배에서 다시 분출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네. 때문에 안전밸브는 이제 최고의 보루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일러 이제 기종 중 이상 발생 시 연료 공급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보일러 내 압력이 이상으로 증가했을 때 보일러가 그 압력 초과에서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진기 압력 제한기는 설정 압력이 도달하면은 자, 압력 초과 인터록 신호를 자, 전자밸브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의 사용 압력을 제한한 압력 이하로 운영되지 그 이상 초과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정 압력 이상의 진기 압력을 자, 유지되는 게 좋은데 그것이 초과되면 보일러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감시하는 역할이죠. 자, 작동 압력 설정은 안전밸브의 작동 압력보다 약간 낮게 조정한다. 그래서 압력으로 본다면은 안전밸브 네. 자, 설정압으로 봤을 때 자, 설정압으로 봤을 때 안전밸브의 설정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진기압력 제한기, 진기압력 조절기 압력이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기압력 조절기는 자, 그 보일러를 운전할 때 자, 설정한 압력에서 정지하고 차압만큼 떨어지면 재가동해서 그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거죠. 이때 자, 연소량을 가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이제 가동할 때는 저연소에서 바로 이제 고연소로 올라가서 자, 보일러에 보면은 연소가스를 자, 많이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다가 보면은 자, 여러분들 압력 보일러 내부의 진기 압력이 보면은 자, 7kg에 많이 도달했어요. 설정하면 7kg예요. 그러면은 그 압력이 이제 가까이 도달하면은 자, 이제 고연소에서 이제 저연소로 바뀌어서 보일러를 이제 정지를 시켜주는 거죠.
다가 다시 압력이 쭉 떨어지면은 차만큼 떨어지면은 다시 재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연소량을 가감해서 해줍니다. 연소량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저연소가 있고 고연소가 있었죠. 그래서 자, 보통 이제 저연소에서 시작해서 고연소로 가고 또 보일러가 정지할 때는 또 저연소로 가서 정지를 시켜주죠. 이때 연소량을 이제 가감하려면은 유량 조절 밸브와 공기 댐퍼가 필요합니다. 유량 조절 밸브는 연료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공기 댐퍼는 2차 공기, 자, 연소용 공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연소율을 저연소에서 만약에 고연소로 높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늘려야 되는 거죠? 공기량과 여러분들 연료량이 있으면은 그쵸, 공기량 증가를 시키고 두 번째로 보면은 연료량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이제 뒤바뀌면 안 됩니다. 네. 자, 반대로 자, 고연소에서 저연소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부터 이제 줄여야 되죠? 그렇죠. 연료량 감소 그리고 공기량 감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기량과 연료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할 때도 순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 같이 연소량 높일 때 연료량 공기량 같이 높이고 자, 연소율을 낮출 때는 연료량 공기량 순서는 있지만은 같이 낮춘다고 보시면 되죠. 주로 비례 제어에 의해서 동작이 됩니다. 자, 증기압력 제한기. 자, 설정 압력을 맞춰놓고 그 압력에 자, 도달하면은 자, 여러분들 압력 초과 인터rup션을 전자밸브로 보내서 연료 공급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터rup션 이거는 다 전자밸브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런 인터rup션 하나만 받아도 그냥 바로 연료 공급을 차단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일러가 자동적으로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정지가 되는 거죠. 자, 안전밸브. 자, 보통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 나머지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 곱하기 1.03에서 자, 분출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전밸브는 인터로크와 관련 없지만은 자,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로서 그 보일러 내부의 압력을 외부로 배출해서 자, 압력 초과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기압력 조절기 이제 제한기는 보통 이제 보일러 상부 쪽에 보면은 나란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 뭐 3개가 있다. 그러면 조절기는 보면은 뭐 고연소, 저연소, 고연소 뭐 2개가 있는 거고 제한기는 이제 하나가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앞에 배웠던 내용 여러분 약간 복습하는 기분으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저수위 경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수위 경보기 보면은 또 다른 말로는 고저수위 경보기죠. 그래서 수위가 보면은 자, 안전저수위 이하로 내려가거나 또는 고수위가 됐을 때 경보를 울리는 장치입니다. 자, 특히 위험한 거는 여러분들 안전저수위 이하로 내려가면 보일러 과열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경보를 울리고, 자 이때 몇 데시벨 이상이었죠? 그죠? 70데시벨 이상 경보를 울려서 관리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수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수위 상태 안전 저수위가 되었을 때, 자 안전 저수위라고 하면 수명계 보면은 하단과 일치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안전 저수위가 된다고 해서 바로 과열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과열이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안전 저수위가 되면은 경보, 그래서 70 데시벨 이상, 자, 경보를 바라고 경보를 울리고 연료 공급을 바로 차단해야 됩니다. 이거를 저수위 인터록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고저수위 경보기는, 자 여러분들 종류로서도 자주 나오죠. 자 종류 네 가지 뭐가 있죠? 종류가 그렇죠. 플루트식, 그리고 그죠 전극식, 차압식, 네. 그죠 열 팽창식, 차압식. 네, 차압식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위 제어의 3요소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뭐 1요소는 수위, 2요소는 수위, 그죠? 증기유랑, 그 다음에 3요소 하면 뭐죠? 그렇죠. 수위 증기유량, 급수유량, 네. 이 세 가지도 수, 증, 급에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증급. 자, 작동 압력. 자, 안전밸브의 작동 압력보다 약간 낮게 조정을 합니다. 자, 작동 압력은 안전밸브인 작동 압력보다 약간 낮게 조정을 하고요. 자, 보일러가 안전하게 이제 작동할 수 있는 최저 수위에 도달하기 직전에 자동으로 이제 경보를 발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 뭐 설정 압력으로 보면은 안전밸브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증기압, 보면 아까 증기압력 뭐 제한기나,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조절기라고 했죠. 얘도 보면은 만약에 뭐 작동한다면은 압력은 안전밸브보다 낮게 설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약간 조금 내용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저수위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자, 수위에 따라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거지, 자, 압력에 따라서 이제 동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제한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증기압력, 네. 제한기와 관련이 있는 거지. 자, 지금 수위를 감시하는 자, 저수위 경보기와는 거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일러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최저 수위, 그래서 안전저수위에 도달하기 직전에 자동으로 이 경보를 발해서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자, 보일러 수위가 안전저수위에 도달하면은 자, 연료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경보를 하는데 이걸 저수위 인터록 신호라고 부르죠. 자, 경보 울렸습니다. 그러면은 50에서 100초가 경과하면은 자동으로 연료를 차단하는 구조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 경보를 울린 다음에 보면은 인터록 신호를 바로 전송해서 자, 전자밸브가 보면 닫혀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수위 경보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능상에 좀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죠. 자, 저수위 경보기 또는 이제 고저수위 경보기. 그래서 자, 이렇게 플로트식, 맥도널식, 부자식 있고 전극식, 자, 열팽창식, 차압식 종류 등이 있습니다. 주로
자, 플로트식하고 전극식을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전극식 보면 전극봉이 3개 또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장 긴 거는 여러분들 접지, 그리고 4개일 때는 이제 안전저수이죠. 3개일 때는 자, 안전저수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수위, 그 다음에 고수위가 있는데, 자, 저수위라고 하면은 수면에서 보면 한 20% 지점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고수위라고 보면은 수면에 보면은 80%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안전저수위라고 하고, 하나는 자, 펌프 기동, 그 다음에 펌프 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저수위까지 이제 감수가 되면은 자, 인터록시로 저수 인터록시로 보내고, 저수위에서는 급수펌프가 기동하고, 그 다음에 약간 상용수위나 약간의 이제 고수위에서는 보면은 급수펌프가 이제 정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참고적으로 열팽창식, 자, 2가지가 있어요. 고체 팽창, 액체 팽창을 이용하고, 고체 팽창을 이용하면은 코프스식, 액체 팽창을 이용하면은 베일리식이 있습니다. 자, 아래는 자, 여러분 부자식, 플로트식이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수주통 또는 수주관입니다. 그 앞에는 이제 전면에는 수면계가 있고, 그 뒤에 연결관 또는 연락관으로 해서 이렇게 플로트식 또는 맥도널식 보면은 보조수위 경보기가 달려 있죠. 자, 구조로 보면은 자, 이 안 내부에 보면은 플로트 볼탭이 이제 수면 위에 떠 있고요. 네.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벨로즈 주름관이 이제 벨로즈입니다. 자, 여기 지점이 있고, 여기 이제 수은 스위치가 있어서 자, 수은 스위치에 보면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수은 스위치가 보면은 접점이 붙거나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자, 수위를 이제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극식. 전극식은 자, 전극봉이 이제 들어있고, 이 전극봉에 보면은 물이 닿았을 때 자, 전기를 이제 통하게 합니다. 근데 전기가 통하려면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보면 접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지를 빼버리면은 수위를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접지가 보면은 이렇게 드라이버로 해서 십자 드라이버로 해서 자, 전선을 이렇게 본체에다 연결되기도 하고, 또는 자, 전극봉을 보면은 자, 이 안전저수위하고 똑같은 길이에 전극봉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접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안전저수위, 그 다음에 하나는 펌프 기동, 하나는 펌프 정지로 봐주시면 되죠. 특히 이 전극식 보면은 전극봉 뭐 분해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립해서 할 때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선이 서로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 고수위인데 만약에 자, 안전저수위나 저수위로 만약에 이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수위가 안 잡힐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안전저수위나 보면은 저수위가 보면은 고수위에 돼 있으면은 또 이게 이제 수위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꼭 전선을 보면 확인하고 결선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물때 같은 게 이제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분해 점검은 몇 개월에 하죠? 분해 점검은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네. 그리고 이제 분해 점검할 때 물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깨끗이 이제 천으로 닦아주고 저항을 측정했을 때 자, 몇 옴 이하가 나와죠? 그렇죠. 0.2에서 0.4옴. 네. 뭐 2에서 4옴이 아니라 0.2에서 0.4옴입니다.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자, 이런 스케일이나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사포라든지 이런 것도 깨끗이 청소를 해줘야 되지. 자, 이런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수위 경보기 이렇게 종류나 또는 수위 제어에 대해서 또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종류들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내일은 또 여러분들 계속 이제 문제 출력해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에너지 관리가 보면 27일 날 보죠.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과목이 이제 끝나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보면은 여기 이제 해당 기출 문제, 의욕평가 안 풀었던 문제들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식사하시죠? 식사 마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몇 조 들어가죠? 첫 번째? 2조인가요? 네, 2조부터 먼저 OM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나오는데 쌀쌀하다고. 운동 끝나면 더워가지고 반바지로 갈아입었었는데 이제는 다 적고 있고 8, 90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체온 유지해야 된다.